너무 서툰 이 줌이 좀 서툴러가지고 이제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재외동포청 동포경제인 네트워크과 안민지 주무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은 저희 청에서 준비한 국내 청년들을 위한 동포기업 인턴십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목차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목적입니다. 동사업은 국내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럼 국내 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하면 가장 궁금하신 게 아마 동포기업이 뭔가 이걸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동포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현지에 있는 해외에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대표가 한국인이거나 혹은 대표가 한국인의 그런 동포인 기업을 저희는 동포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동포기업 인턴십, 재외동포청에서는 국내 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의 차별점, 강점은 뭔가 이런 게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요즘에 정부에서 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꼭 재외동포청 프로그램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먼저 첫 번째는 외국이 익숙한 친구분들도 계시겠지만 외국이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내가 외국에 처음 가보는데 일까지 해야 돼요. 근데 그때 사장님이 한국 분이시고 직원분들이 한국 분이 좀 있다. 이러면은 현지에서 적응하시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강점이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은 재외동포 재단 시절부터 시작했던 사업인데요. 2015년부터. 그래서 벌써 10년 차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청에서 가지고 온 동포기업 네트워크가 있고 그 기업은 이제 레퍼런스 체크 같은 것들이 다 이루어진 기업이기 때문에 좀 요런 안정성이 있다라는 것도 강점일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제가 꼭 하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동포 기업이 이렇게 뭔가 저희가 이제 레퍼런스 체크도 다 하고 이미 인턴들도 보내본 기업이지만 또 이게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는 되게 좋은 기업이었다라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한테는 안 맞는 기업이기도 해서 이런 거는 좀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 사업이다 보니까 지원금 110만 원, 월 110만 원의 지원금이 나가고 그리고 저희는 재외동포청이 외교부 외청입니다. 그래서 정부기관이라는 안정성도 안전성 요것도 강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 소개를 조금 다시 해드리면 인턴 기간은 6개월, 그리고 인턴 직무는 여기 나와 있는 직무가 이번에 신청이 들어온 기업들이 실제로 뽑는 직무입니다. 그래서 무역, 물류, 구매, 뭐 디자인 이런 것들 다 가능하고 근무 국가 요것도 이번에 지원이 들어온 기업들이 있는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라오스, 미국, 호주, 홍콩, 태국,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도미니카국, 독일, 일본까지 지원이 가능하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대상입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되고, 비자 취득 및 해외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비자 취득 및 해외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다. 요거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미국을 먼저 좀 사례를 드리면, 미국은 J1이라고 하는 비자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대학교를 졸업한 지 1년 미만, 그리고 2학기 이상 수료한 사람들은 J1 비자 중에서도 인턴 비자를 받게 되고 대학교를 졸업한 지 1년이 지났다. 그러면은 이제 트레이니라고 하는 비자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이는 내가 대학교를 졸업한 지 1년 미만이면 무경력자도 비자가 나옵니다. 근데 내가 대학을 졸업한 지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1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만약에 전공과 무관한 경력이다 이러면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대학교를 졸업한 지 1년이 지났는데 경력이 없다? 그러면 미국 비자가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 내가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먼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외의 국가들 같은 경우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많이 받고 가시는데요. 워킹홀리데이 비자 또한 저희 동포청에서 운영하는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에 가시면 자격 요건이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만 34세 이하여야 되고, 최종학교 졸업자, 졸업 예정자, 그리고 올해 추가로 제가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는 건데요. 4년제 대학 4학기 이상 수료한 재학생까지, 전문대는 2학기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모집 기간은 4월 1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한 10일 정도가 남았는데 꼭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모집 규모는 동포청 10명 내외, 전북 지역 9명. 자, 이 전북 요거는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지자체랑도 한번 사업을 같이 진행해 보려고 시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 9명은 이제 전북 쪽에서 지원하는 인력이니까 네, 요거는 인천대하고는 크게 많이 관련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파견 기간은 5월부터 12월 중에 6개월, 6월 30일 내에는 반드시 출국이 완료가 돼야 저희가 7월부터 12월, 올해가 끝나기 전인 7월부터 12월까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 부분인데요. 어, 지원금에 대한 혜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외동포청에서는 월 110만 원 6개월 동안 지원을 하고 해외 체류 보험도 1회 55만 원 실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내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는데요. 출국 전에 안전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가는 동기들하고의 그런 친해질 수 있는 시간,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턴십이 끝나고 나서 내가 그 기업에 취업이 됐다. 그랬을 때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왕복 항공권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기업도 지원을 하는데요. 기업은 최소급여 700불 이상을 지원을 하는데 해당 국가 최저시급 이상을 지원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최저시급이 거의 2,000불 에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이나 뭐 호주 이렇게 최저시급이 높은 곳은 그 국가의 최저시급에 맞춰서 지원을 한다라는 점입니다. 네, 절차인데요. 먼저 인턴을 지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상넷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 개 기업을 선택하고 지원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그다음 저희 동포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만 34세 이상 이하인지 아니면 뭐 대학교 4년제 2학기 이상 수료했는지 이런 기본 자격 요건을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서류랑 면접 등 자체적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칭이 된 분들을 저희가 최종 심의위원회라는 걸 거쳐서 저희가 이번에 뽑을 수 있는 인턴이 10명 내외인데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10명 내외 인원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이제 출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집 기간은 4월 11일까지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국내 교육이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필수 의무 교육입니다. 그래서 요때는 꼭 합격자분들은 시간을 빼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왜 토요일, 일요일에 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저희가 그동안 지원하시는 분들 보니까 학생도 많고, 아직 대학교를 다니는 예정자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실제 취업을 해가지고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평일에 날짜가 빼기 어렵다고 하셔서 저희가 주말로 바꾼 거니까, 왜 주말이에요? 요런 거는 조금, 네,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질의응답인데요. 네. 그동안 많은 질문이 나왔던 것들인데, 첫 번째, 비자가 없으면 지원 불가한가요? 네. 비자가 없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최종 합격하고 출국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비자를 취득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때 비자 인터뷰에 탈락하거나 비자를 결국에는 취득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때는 이제 파견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 발급 비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비자 발급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4,700불 정도가 되는데요. 자, 비자 발급 비용은 이제 개인이 자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미국 외의 국가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2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숙소가 제공이 되나요? 기업이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들어온 리조트 회사에서 이제 또 이제 인턴을 뽑고 있는데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숙소를 제공하겠죠. 그 리조트 내에 그 객실을 뭐 지원을 할 거예요. 근데
원칙은 개인이 가서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도 기업에서 뭐 지원금을 주거나 아니면은 임차료를 대주거나 아니면은 기숙사를 제공하거나 하는 게 있으니까 요거는 모집 공고를 좀 찬찬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업인가요? 그래서 사실 이제 동포 기업은 현지에 있는 중소규모 기업입니다. 요것도 기업 모집 공고에 보면은 매출액이 얼마이고 직원 수가 몇 명이고 이런 것들이 다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도 포기 시에 불이익이 있는지 최종 합격을 하고 나서 중도 포기하면 앞으로 이 사업엔 참여가 불가하고 교육을 들었다면 교육비를 환수하게 됩니다. 근데 이미 제가 나갔어요. 나가서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중도 포기를 한다고 하면 교육비 환수 플러스 보험료에다가 그동안 나왔던 지원금까지 환수될 수 있는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많은 학생들을 뽑을 수가 없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게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신청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네, 지원하실 때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지원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가요? 이거는 모집 공고에 보시면 기업이 정규직 채용 의사가 있어요라고 체크를 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인턴 종료 후에 기업하고 인턴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기업도 이제 인턴분을 평가를 하겠죠? 이런 협의하에 정규직 전환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조금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J1 비자 특성상 조금 제가 보니까 미국에서 정규직 전환하는 게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은 취업 비자가 랜덤입니다. 그냥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약간 복불복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업이 아무리 원해도 이게 비자 때문에 안 되는 가능성, 안 된 확률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제가 정규직 전환을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고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네, 여기 동포경제인 네트워크과 안민지 주무관 여기 메일 주소, 전화번호 적어두었으니까 이거 보고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주무관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저희가, 기업 리스트를 보는 게 제 눈엔 딱 안 보이던데 어디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 아, 채용, 네. 저 한상 공유를 한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기 한상넷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시면은 네. 이게 로그인을 해야지 볼 수 있는 건가요? 지원자 네, 신청이 맞습니다. 들어가야지. 이거를 지원자 신청 안 하는 상태에서는 볼 수가 없나요? 네, 그러니까 로그인만 하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해야지 볼 수 있구나. 네, 그럼 여기에 26개 기업이 있고 예, 이 예, 예. 기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로그인 하기 전에 이렇게 파일화해서 같이 지원서 할 때 모집 공고할 때 하는 게 좀 문제가 되시나요? 외부적으로? 뭐 그런 건 아닌데 이미 모집 응. 공고가 나가기도 했고 이게 그냥 아, 회원가입만 하면은 바로 그리고 이게 내용이 아, 꽤 많아요. 들어가서 보시면은 예. 물론 사진도 다 보실 수 있고 네네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설명을 잘해주셨네요. 다음은, 네, 그러면은 이제 이미 인턴을 성공적으로 수료하신 분들의 좀 사례도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김민지 수료자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실 텐데 김민지 수료자님은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엘라고라고 하는 기업에서 근무를 하시고 이제 그 기업 근무가 끝나고 나서 한국에 있는 그 똑같은 한국의 지사의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서 이제 한국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요. 엘라고는 사실 그 아마존의 그 1위 기업이죠. 판매 1위 그 부분에서 베스트셀러 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기업인데 한번 민지님의 그런 경험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면 보이실까요?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18기 한산기업 해외 청년 인턴십으로 선발되어서 이제 작년 24년 1월에 미국으로 출국을 하였고, 올해 2월 중순에 귀국을 하여서 바로 한국 지사로 이제 정규직 전환이 되어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김민지라고 합니다. 어, 간단하게 개요 설명드리면,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3년 하반기 18기에 선발이 되었고요. 사전 교육을 다 마치고 바로 24년 1월에 출국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엘라고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대학생 시절에 이제 지텔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쇼피라는 이커머스 플랫폼 셀러 경험이 있었고 이제 엘라고 측에서도 이제 이커머스 플랫폼 마케팅을 이제 전담할 마케터를 이제 구인하고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이제 제 직무에 맞는 부분에 지원을 했고, 이제 그래서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회사 리스트를 보실 때, 여기 이제 그, 모강 요직을 잘 보시고, 어떤 부분에서 사람을 구하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하고 온 엘라고라는 기업은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위치해 있고요. 차로 LA에서 2시간 정도 내려가면 있는 굉장히 따뜻하고 사계절 내내 이제 화창한 날씨를 자랑하는 그런 지역에 있는 이제 어,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멕시코 티juana 국경과도 이제 접해 있는 지역에 있어서 멕시코 문화도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었고 그 외에도 이제 미국 문화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어서 제가 에 입사해서 회사 외에도 이제 근무 국가나 이제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이제 모바일 디지털 액세서리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팀은 해외 마케팅 팀이라고 아마존 플랫폼을 관리하고 마케터 퍼포먼스를 내는 그런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 지사 이렇게 두 군데에서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년 동안 이제 미국에서 근무를 했고, 현재는 한국으로 넘어와서 바로 근무를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무관님께서 말씀해 주시다시피, 아무래도 이제 미국 취업 비자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H1 비자라는 비자 신청을 이제 따로,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이제 엄청 랜덤이다 보니까 당첨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서 미국에서의 계속 근무는 어려웠고 그래서 한국 지사로 들어와서 계속 일하게 되었습니다. 비자 발급 과정 같은 경우에도 재외동포청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우선 막연하게 해외 인턴십을 가고 싶다고 하셨을 때는 아무래도 처음부터 에이전시 컨택을 제가 직접적으로 다 해야 되고 에이전시와의 이제 그 비용도 청구가 될 뿐더러 그 에이전시가 이제 연결해주는 이제 그 회사가 연결이 안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회사랑 연결이 될 때까지 계속 많은 컨택을 거쳐야 되는데 재외동포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어, 회사에 지원해서 회사에 붙게 되면 그 뒤로 이제 동포청에서 연결해준 에이전시랑 연결이 돼서 그 뒤에 과정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 되게 수월하게 비자 발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류 접수 같은 것도 에이전시에서 다 도움 주셨고 대사관 인터뷰 예약부터 비자 인터뷰 준비 같은 것도 모든 부분 다 에이전시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에이전시와 진행한 인터뷰 사전 연습도 굉장히 많은 도움 받았고, 제가 대사관 인터뷰를 진행할 때도 실제로 연습했던 질문에서 질문이 나와서 수월하게 대답해서 비자 발급도 수월하게 된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미국 가시면 초기 정착 과정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분이 계신 것 같아서 넣어봤는데 우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인 사이트라든지 한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가 잘 돼 있어서 각 가시는 주마다 한인 사이트나 한인 이런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저는 집을 구했고요. 이제 한인 사이트
샌디에고 한인 사이트였던 SD사람닷컴에 이제 어, 렌트를 제가 들어갈 날짜에 맞는 렌트 집을 구해서 주인분과 이제 컨택을 해서 이제 집을 들어가게 되었고, 그 외에도 다른 이제 일반 현지인들이 이용하는 앱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집은 충분히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서부로 가게 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동차 구입인데요. 이제 서부 쪽은 아무래도 교통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LA 시내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차를 통해서만 이제 이동을 할 수 있다 보니 이제 차가 필수로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구입을 할 수도 있고 렌트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렌트를 하게 되면은 매달 나가는 돈이 어, 전부 다 지출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와서 저는 이제 중고차 구입을 진행을 해서 나중에 귀국할 때 다시 되팔아 형식으로 이제 자동차를 구입해서 1년 내내 잘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가시게 되면 자동차를 구입하시게 되면 미국 운전면허증을 필수로 따야 되고 그 과정도 저에게는 정말 즐거웠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자동차 구입이나 자동차 운전이 좀 힘들다 하시는 분은 서부보다는 동부, 뉴저지나 뭐 뉴욕 이쪽으로 가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아니면 이제 운전하는 거나 차를 잠깐 구입하거나 렌트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어도 꼭 서부로 오겠다고 하시는 분은 서부로 오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1년 인턴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남았던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업무적인 성장이었는데요. 마케터 일을 처음 하다 보니까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워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저에게 이제 작은 업무부터 이렇게 하나씩 넘겨주셔서 모든 일을 다 해볼 수 있었고, 이커머스 플랫폼 마케터라는 게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어, 최근에 이제 한국 내에서도 화장품 같은 이제 한국 K뷰티가 굉장히 성장을 하면서 실제로 아마존 플랫폼에 이제 접속을 해보시면 1위부터 거의 10위, 20위권 안이 전부 한국 화장품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벨라고에서의 1년 인턴을 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됐어도 다른 아마존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이제 실제로 이제 일을 하고 싶었을 만큼 굉장히 업무적으로 많은 배움이 됐던 시간이었고, 그 외에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너무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문화가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의 이런 생각을 들을 수 있고, 제가 그런 내면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부분도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인 기업으로 이제 인턴을 간다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전부 다 한국 사람이 대부분일 거고 그 나라에 대한 언어 성장이 좀 다른 어학연수를 가는 것보다 현지 기업으로 가는 것보다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존 내에서 이제 할당해준 어카운트 매니저랑 매주 격주로 미팅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만나게 된 아마존 어카운트 매니저랑 굉장히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연락을 하면서 지내고 있고, 이런 하나하나의 업무적인 프로세스부터 저희 이런 그 미국에서의 모든 생활이 정말 너무 값지고 소중했던 것 같아서 여러분께 꼭 해외 인턴을 갔으면 좋겠다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해외 인턴십을 가시게 되면 여행을 하는 부분도 굉장히 다들 궁금해 하실 텐데, 저는 이제 인턴으로 가게 되었고, 회사에서 급여를 따로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차곡차곡 모아서 여행을 잘 할 수 있었고, 그 외에도 이제 동포청에서 매달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생각보다 굉장히 커서 그 부분도 도움을 많이 받아서 업무적인 부분 외에도 여행적으로도 많이 여러 군데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1년 동안 거의 10군데 여행을 다녔고, 어, 진짜 시간 쪼개면서 많이 다녔고, 가장 큰 비용적인 부분에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재외동포청을 통해서 이제 인턴십을 맡기 때문에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들이면서 저의 여행 사진도 조금이나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진은 제가 살고 있던 샌디에고 사진이고요. 실제로 날씨가 현재 보이시는 것처럼 365일 중에 360일 정도는 이렇게 화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여유롭고,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일을 하는 내내 이제 풍경을 보면서 항상 즐겁게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처에 있는 LA도 자주 놀러 갔고, 비행기를 타고도 이제 서부 쪽이나 동부 쪽도 여행을 많이 다녔어서 꼭 이 인턴십 가셔서 여행도 많이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하면은 크리스마스 아니면 할로윈 파티 이런 게 굉장히 큰 문화인데 실제로도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오는 이제 시즌에는 이제 실제로 가정집에서 이렇게 집을 어마무시하게 꾸며서 크리스마스 트리 레인이라고 해서 서로 이제 집 같이 구경하러 다니고 같이 선물도 공유하면서 이제 그런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도 이제 꼭 그 현지에 나갔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제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이제 해외 인턴십을 가면서, 첫 마케터 업무 진행, 그리고 이제 미국이란 낯선 곳에서 정착하는 게 가장 저의 큰 도전이었는데, 이 도전을 이제 통해서, 어, 커리어의 기회를 이제 가질 수 있게 됐고, 다양한 문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 같은 부분도, 제 동포청의 도움을 받고, 월급도 아껴서, 미국 여행도 이제 1년 동안 여러 군데 다닐 수 있게 되면서 개인적인 성장도 많이 했다고 생각해서, 어, 1년 동안 정말 잊지 못할 값진 추억하고 돌아와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재외동포청 해외 인턴십을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우선 제일 큰 게 정착 지원금인데요. 이게 아까 앞서 이제 주무관님 다시피 우선 미국은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자 발급 비용도 굉장히 만만치 않은 비용이고, 미국에 와서도 들어가는 돈이 이제 저는 월급을 받았지만 월급을 정말 온전히 다 못 받고 반만 받아서 이제 가야 되는 회사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착 지원금을 이제 받는다는 게 굉장히 컸고, 그리고 이제 그 지원금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어서 저는 재외동포청 해외 인턴십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사전교육을 진행해 주신다는 점인데요. 이때 사전교육 진행을 통해서 이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것도 물론이지만 사전교육 진행할 때 이제 사귀었던 이제 동기들이 정말 실제로도 큰 자산이 되어서 이제 그때 이제 동포천 해외 인턴십 그 사전교육에서 실제로 이제 같은 지역으로 가는 친구들끼리 이제 팀을 꾸려주세요. 그래서 그 친구들끼리 이제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고 실제로도 이제 미국에 가면 한두 시간 거리가 굉장히 별게 아닌 게 되면서 굉장히 자주 만나고 필요한 게 있으면은 이제 서로 공유하면서 도움을 정말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정말 큰 부분이라고 인턴십을 갔을 때 생각보다 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정부 기관을 통해서 간다는 점인데요. 실제로도 이제 LA 영사님께서 이렇게 항상 메일을 보내주시면서 좋은 교육이 있거나, 구인 고시 공고 같은 부분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공유를 주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제가 정부 기관을 통해서 갔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의 이제 이런, 어, 연락망이라는 게, 망 같은 게 전부 다 영산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좀 안전하게 미국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점에서 해외에 재정보청 해외 인턴십을 강력하게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1년 동안 재정보청 통해서 갔다 온 인턴십 덕분에 이렇게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인 점으로도 많이 성장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맞는 기업 꼭 잘 찾으셔서 해외 인턴십 꼭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똘똘한 우리 민지 씨. 아, 네. 너무 좋은 지역에서 또 인턴 하셨네요. 네. 그 궁금한 게 그 엘라고 회사의 직원이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학생들이 이제 규모가 너무 작을 거라고 좀 생각하는 그런 선입견이 있어서 어느 정도 직원들이 우선
음, 미주 오피스의 직원분들은 30명에서 40명 정도 되고요. 됐고, 네, 가셨을 때 충분히 너무 작다라고 생각 드실 만한 회사는 아니고, 회사가 인턴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라든지 월급 같은 음, 것도 음, 전부 이제 받아야 할 만큼은 다 챙겨주시고 음. 주시기 때문에 정말 너무 만족스럽게 인턴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그 한국인하고 한국인이 아닌 분의 비율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나눠지는지 궁금해요. 사실적으로 한국인 음, 비율이 사실 더 많은 거는 음,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비율이 한 6에서 7 정도고, 한 음, 3 정도가 미국인 음, 비율인데, 실제로 저희 하는 업무가, 저희가 팀은 있지만 팀원들끼리 계속 소통하면서 하는 업무가 아니라, 음, 아마존 플랫폼이라는 플랫폼에 제가 담당하는 마켓을 저 음, 혼자 이제 운영하면서 책임지는, 네, 책임지는 이제 그런 음, 구조고, 실제로도 아마존 이제 그 어카운트 매니저랑 소통을 하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저는 영어로 이제 일을 하는 비율이 음. 조금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원래 이 재외동포청은 6개월 프로그램인데 미국은 민지 씨는 1년을 간 거예요? 네, J1 비자 같은 음, 경우에는 1년 음, 발급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저는 그래서 1년 동안 음, 6개월 지원을 받고 음. 6개월은 이제 그 지원을 이제 그 없이, 마무리한 급여를 상태로 네, 받는, 계속 네, 계속 그렇게 있다 음. 왔습니다. 그 샌디에고가 물가가 굉장히 비싼 지역으로 유명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네. 살기 좋은 데인 만큼 그래서 룸 렌트비가 어느 정도였는지랑 그게 학생의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저는 렌트비를 한 달에 음, 900불 냈고요. 합리적인데요. 제 월급이 3,100불 정도였으니까 3분의 1을 아, 렌트비로 사용을 했고, 어, 이제 잘 3분의 구했는데요. 1은, 어, 3분의 1은 여행 자금으로 음, 계속 모아서 음, 썼고, 나머지 비율을 계속 제가 음, 쇼핑하고 생활비 쓰는데 문제 없이 생활했던 것 같고, 또 한 음,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 회사에, 회사 숙소가 또 따로 있어서, 그 회사 음, 숙소로도 이제 원하면, 네, 한 6명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음, 그게 차례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회사 숙소도 900불 내로 합리적인 음, 가격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런 비용 부분에서는 음, 크게 부담은 괜찮은데요? 없었던 것 엄청, 같습니다. 네, 네. 되게 그래서 저는 야무지시다. 너무 야무지신 것 같아. 음, 혹시,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궁금한 걸 다 물어봤습니다. 네, 너무 훌륭한 경험을 하고 오셨고, 너무 좋은 데서 있다 오셔서 저도 부러운데요. 저 샌디에고 가서 1년 살고 싶던데. 많은 분들이 꼭 음, 미국 아니라도 꼭 경험을 해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규리 씨인데요. 네, 규리 씨는 인도를 이렇게 오, 보통 여자 혼자 가기가 어렵다고 음. 생각하는데 또 씩씩하게 인도에서 경험을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규리 씨 경험담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혹시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어, 안녕하세요. 이번에 국내 청년 동포기업 인턴십 수료자 발표를 맡게 된 18기 김규리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어떤 마음으로 지원을 하게 됐고, 인턴십 지원하실 때 꿀팁, 그리고 제가 어떤 회사에서 근무를 했고, 어떤 직무로 일을 했고, 인턴십 경험을 통해서 제가 배운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대학교에서는 1호 교육과를 공부하였고 복수 전공으로 국제무역학과를 공부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도에 간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정말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인도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었던 확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저는 영어, 일본어 언어 공부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대학교 3학년 일본에서의 짧은 6개월 교환학생 경험을 통해서 한국에서는 몰랐던 다양한 세계를 간접 경험해보고 새로운 가치관을 알게 되는 것이 정말 즐겁고 흥미로웠습니다. 무역 분야로 해외에서 일하면서 살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는데 인도에서의 인턴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일해보고 싶고 좋아하고 잘하는 게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회의 땅 인도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조급한 마음이 많이 들어서 불안한 마음에 새로운 도전을 하기보다는 남들이 다 하는 학점 관리, 자격증 취득, 스펙 쌓기 이렇게 정해진 길을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해외 인턴십에 도전을 해서 나의 길은 내가 정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인도가 정말 글로벌한 환경입니다. 제가 일을 했던 델리 지역에도 전 세계의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진출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회의 땅 인도 무역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은 저한테도 정말 좋은 자산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의 대학 4년을 돌아보았을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떠올려 보면 제가 호주로 어학연수를 가고 일본에서 교환학생을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졸업을 하고 나서 해외로 꼭 취업을 하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는데 해외 인턴십 경험을 미리 해봄으로써 내가 단순히 해외에서 사는 것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일을 하면서도 사는 것이 저한테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턴십 준비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청년, 동포기업 청년 인턴십에는 정말 다양한 국가와 다양한 산업의 공고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도 회사 공고가 올라오고 나서 어떤 국가, 어떤 회사를 선택할지만 일주일이 넘게 고민하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래 세 가지를 기준으로 골랐습니다. 국가를 선택할 때는 언어, 영어로 소통이 되는지, 그리고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지를 골랐습니다. 두 번째로 회사를 고를 때는 다양하고 많은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지, 일해보고 싶었던 산업인지, 그리고 업무가 나의 흥미와 적성에도 맞을지 주로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회사에 대한 정보는 얻기가 많이 힘들기 때문에 이전 인턴십 수료자분들이 올려주신 후기, 홈페이지 블로그 통해서 후기 참조하여 정보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인턴십을 지원하는 시점에서 저도 이미 현장 실습으로 무역, 마케팅 인턴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업무 경험, 그리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했던 여러 가지 활동 자기소개서 면접을 준비하였습니다. 회사에서 필요한 업무는 무엇일지, 그리고 저의 경험과 연결짓는 과정을 계속 거쳤고요. 학교 취창업센터 도움을 받아서 자기소개서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선발 과정을 겪으면서 느꼈던 부분은 해외 인턴십이기 때문에 저의 스펙보다는 이 나라에서 얼마나 일하고 싶은지 저의 진정성, 열정을 많이 고려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펙 고민하지 마시고 자소서 면접에서 진정성을 담아서 열심히 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도에서 6개월간 코인도 트레이딩이라는 곳에서 한국 지자체에 소속된 중소기업이 인도 수출을 희망하는 경우 관련하여 마케팅, 물류, 바이어 미팅, 그리고 인도 내 그 화장품, 식품 인증 관련 업무를 맡아 진행했습니다.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업무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도에서 수출 상담회나 전시회가 열리면 제가 행사 진행하기도 하고, 또 지자체 업무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주간 업무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의에 참여하고, 또 업체분들께서 인도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우리 제품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지 그 시장 동향을 많이 알고 싶어 하셔서 시장 조사 보고서 요청하시면 작성해서 전달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인도 바이어, 한국 중소기업 업체분들 바이어 미팅 있을 때 이제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록을 작성해서 업체분하고 바이어분들한테 공유 드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업체는 30여 개사 정도 업체를 맡아 관리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인턴이었지만 인턴 근무하는 6개월간 정말 다양하고 책임감 있는 업무 많이 수행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업무를 시간 안에 처리하지 못해서 야근을 한 적도 많았지만 하루하루 소홀히 보낸 적이 없을 정도였고 일을 많이 한 만큼 정말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일했던 회사는 인도, 태국, 한국에 지사가 있었기 때문에 인도, 태국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소통하는 경험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과 보통 영어로 소통하기 때문에 영어도 많이 늘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일도 중요하지만 주말에는 현지 문화를 경험하고 여행을 많이 다니는 것도 해외 인턴십의 큰 묘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인도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결혼식에도 갔던 것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인턴십에 합격하면 사전 교육을 받게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 뽑힌 다른 인턴분들하고 교류하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일하는 저희 동기들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파견 나가는 동기들이랑도 많이 친해지시고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이 인턴십 프로그램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이전 수료자 민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사전 교육 때 이제 인턴 태국 나가셨던 수료자분들께서 이제 강의를 해주셔서 그분들 강의 들으면서 앞으로 이런 업무를 하겠구나,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야겠다, 이런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좀 준비를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많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렸고요. 그리고 또 저도 월에 재외동포청에서 100만 원을 지원받고 보험비도 이렇게 50만 원 정도 한도로 지원을 받았는데 제가 인도에서 좀 아파서 병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30만 원 정도가 비용이 나왔어요. 근데 제 돈으로 비용을 했으면 되게 부담이 많았을 것 같은데 재외동포청에서 지원해주신 비용으로 되게 치료도 잘 받고 빨리 나을 수 있었어서 정말 감사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가면 되게 여러 가지 좋은 혜택이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인턴십 프로그램 통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인턴십을 통해서 더 이상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기회를 찾아봐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외 인턴 경험을 통해서 단순히 국내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국내에서 인턴십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선택지 그리고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인턴십을 통해서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쌓은 작은 성취 경험들이 모여서 자신감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외에서 근무하는 게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다시 해외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음, 그리고 인턴십에 제가 참여했던 목표였던 저의 꿈을 찾고 싶다, 내가 좋아하고 적성을 찾고 싶다였는데 이 인턴십 경험을 통해서 제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확실하게 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인도 20대 친구들이라고 교류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은 제가 이 인턴십을 수료하고 1개월 정도 인도의 현지 여성 쉐어하우스에서 머물면서 좀 현지 문화도 더 많이 경험하고 좀 친구들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싶어서 거기에 1개월간 거주를 하였는데요. 그 여성 쉐어하우스에서 거주하는 인도 친구들도 다 원래 자기 고향에서 도시로 올라와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고향에서 일하고 있는 지역까지 기차로 2, 3일, 그리고 비행기로 7, 8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인턴십을 통해서 일본으로 해외 취업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꿈이 생겼는데 되게 용기가 좀처럼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친구들도 이렇게 물론 같은 나라이지만 이렇게 먼 지역을 이동해서 일을 하는 것처럼 저도 이제 일본은 비행기로 2, 3시간밖에 안 걸리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더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야겠다. 그리고 친구들처럼 씩씩하게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좋은 경험,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저하지 마시고 지원하셔서 좋은 경험, 그리고 목표 설정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규리 씨 너무 감사합니다. 인도는 약간 저희 어나더 레벨 같아요. 항상 느끼지만. 그래서 너무 훌륭하시고, 일단 좀 궁금한 것들이, 이제 아까 한 달 정도는 쉐어하우스에서 이제 지내셨다고 하는데, 주로 숙소를 어떻게 네. 하셨는지 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잘 치료받으셨다고 했는데, 병원 시스템의 수준이 어떤지도 좀 궁금해요. 현지 생활이 좀 궁금해요. 네. 일단 제가 평소에는 이제 회사 분들이랑 같은 숙소에서 음. 살아서 사실 렌트비 같은 거 걱정 없이 회사에서? 회사분들하고, 네, 회사분들하고 살고, 그리고
또 회사에서 이제 운전기사분을 지원해 주셔서 아, 출퇴근할 때 걱정 없이 회사 잘 통근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현지에 그 쉐어하우스를 렌트를 했던 거는 이제 친구를 통해서 사실 렌트를 했던 건데, 사실, 외국인이 좀 사는 지역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친구들이랑 거기서 만났던 친구들하고 좀 남은 시간 보내고 싶어서 거기를 가게 되었고, 어, 네. 그래서, 혹시 렌트 관련해서 어떤 거 그 정도면 될 궁금하세요? 것 같고요. 아, 네. 회사에서 더 도와주신 거네요. 그죠? 인도는. 그리고 네. 병원은 네. 어땠는지 궁금해요. 병원 시스템이나 이런 게 우리 한국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떨지. 음, 인도 현지인들이 이용하시는 그런 병원이 있는데, 음,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많이 이용하는 조금 음, 깨끗하고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있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치료비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도 회사분이 소개해 그렇군요. 주셔서, 아. 네, 안전한 병원으로 가서 치료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너무, 인도에서 살아남으면 전 세계 어디 가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인도는 안 가봤는데. 너무 훌륭하시고, 일본에서 취업하셔도 진짜 최강자로 살아남으실 것 같고, 너무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경험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너무 좋은 정보를 많이 주셔가지고, 예, 주무관 너무 감사하고, 저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저희도 이제 이렇게 학생들 상담하고 이럴 때, 이제 좀 전 세계를 알기가 너무 힘든데, 오늘 뭐 인도에 대해서도 알았고, 예, 미국은 또 친숙하지만 또 구체적인 내용도 많이 알아가지고, 학생들한테 잘 홍보해 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번에 그 호텔 쪽도 조금 오픈이 돼서 미국에